3년 안에 7천 모으는 방법이요? 뭐 있나요? 꾸준히 모으기만 했죠. 반갑습니다. 2030년까지 15억을 모을 야강입니다. 제가 3년 만에 7천을 모은 절약 노하우에 대해 영상을 만든 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3년 동안 어떻게 7천을 모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와 관련한 영상을 만들지 않았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풍차 돌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주식이나 펀드를 통해 돈을 불려나간 게 아니었거든요. 단순히 CMA 통장과 예적금, 그리고 친척분을 통해 가끔 공모주를 한 게 다입니다. 그렇다고 공모주를 통해 크게 재미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테크를 통해 종잣돈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처럼 저 같은 평범한 방법으로 종잣돈을 만든 이야기도 유용할 것 같아 기획했습니다. 돈을 불린 특별한 방법은 따로 있지 않고 단순히 절약과 예적금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 야강이가 했던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을 저축 메커니즘과 마인드로 나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축 메커니즘부터 이야기할게요. 돈을 어디다가 얼마나 저축했는지 얘기를 하자면 저축액의 70% 정도 비중을 CMA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잠깐이라도 맡겨놓으면 이자가 붙기 때문이죠. 그리고 괜찮은 적금 상품이 있다면 가입을 했어요. 저축액의 20% 정도 비중으로요. 마지막으로 예금 통장에 10%를 넣어놨습니다. 이 통장은 비상금 통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CMA가 또 기가 막히게 선입선출을 하거든요. 오래된 예금액부터 출금이 되어 이자가 줄어들어요. 이외에 친척분이 공모주를 하셔서 건이 있을 때만 CMA에서 출금을 하고 끝나면 CMA로 입금을 했습니다. 뭐 공모주로 재미를 봐서 돈을 불린 거 아니냐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연 수익률로 따져보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 당시에 실제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정리하면 CMA 통장, 적금 통장, 예금 통장과 1년에 3, 4번 정도 공모주로 3년 동안 7천을 모았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전 이렇게 3년 동안 정확히 6,700이라는 종잣돈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재테크 책이나 컬럼을 보면 풍차 돌리기를 해라, 통장 쪼개기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고요. 거기에 신경 쓰는 에너지에 비해 이득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풍차 돌리기를 하려면 다수의 적금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일일이 출금일이 언제고 만기일이 언제인지 체크를 하는 게 큰 부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통장 쪼개기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큰 장점을 모르겠더라고요. 본인의 절제 능력만 있으면 통장 2-3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쪼개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은 기분 좋은 월급날이에요. 띵동 소리와 함께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네요. 월급을 22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무조건 CMA 통장으로 120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이나 적금통장에 20 정도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 80이 남죠? 저는 이 돈을 그냥 월급 통장에 놔두고 대중교통비, 점심값, 간식비, 데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보통 재테크 책을 보면 생활비, 고정비, 경조사비 통장을 따로 만들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본인만 절제를 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험비나 통신비 같은 고정비를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게끔 자동 이체를 걸어놓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월급 통장에서 인출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떡값, 인센티브 등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소득의 90%는 통장에 때려 넣었어요. 정리하면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 통장은 CMA와 예금 통장 2개이고 변동 통장은 적금 통장 1-2개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CMA 통장은 우리종합금융의 CMA 노트를, 예금 통장은 국민은행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당신은 왜 우직하게 예적금만 활용했나요? 주식이나 다른 재테크를 왜 생각하지 않았나요? 주식부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주식에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재 주변 친구들만 봐도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 단 1도 못 봤어요. 일시적으로는 벌 수 있겠지만 다시 잃거나 과거에 잃은 금액이 더 많죠. 게다가 주식을 하면 마감될 때까지 수시로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고위험성과 몰입성 때문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부동산 소액 투자는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데 원금 보장 가능성도 높다는 말에 반신반의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다른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평생 예적금만으로 재테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 예적금만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는 재테크 정보나 소문만 듣고 투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돈은 소중하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와, 3년 동안 예적금만 바라보고 어떻게 버텼어요? 재테크를 통해 조금이라도 재미를 봐야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요?
저는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 대표적인 세 가지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첫째, 절약이 최고의 재테크다. 스타벅스 갈 거 백다방 가고 백다방 갈 거 카누 마시면 매월 몇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재테크를 통해 몇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커피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절약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하다고 생각했고 한 달이면 꽤 큰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과연 재테크를 통해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둘째, 일상 속에서 재미를 찾아라. 보통 사람들은 돈을 쓰는 맛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대학생 때 야광이도 그랬고요. 하지만 꼭 돈을 써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잘 찾아보면 일상 속에 행복은 많아요. 예를 들어 이번 달에 50만원 살기라는 미션을 성공했다면 스스로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는 교촌치킨이 되겠군요. 평소에 먹는 치킨과 상으로 먹는 치킨 중 어떤 치킨을 먹을 때 더 맛있고 행복할까요?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고 여행을 자주 하면 그 소중함은 잊어버리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교촌 허니콤보 같은 거요. 하지만 가끔 이런 음식이나 여행을 접한다면 같은 소비인데도 행복은 배가 되죠. 돈을 써야 소확행이 아니라 이런 게 진짜 소확행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목표를 무조건 가지기. 절약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칩니다. 그걸 푼택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시기를 이겨내려면 무조건 목표가 있어야 돼요. 결승점이 눈에 보이는 트랙과 보이지 않는 트랙에서 달리기를 하면 어떤 트랙에서 더 빨리 결승점이 도달할까요? 즉 1년 안에 1000만원 모으기, 더 나아가서 10년 안에 내 집 마련하기 등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절약을 하며 현타가 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꿈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이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목표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 최고의 재테크는 절약이라 생각했고 제가 잘 모르는 분야는 위험하다 판단해서 예적금만으로 6,700만원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적금만으로 종잣돈을 모으면 분명히 고위험성 재테크에 대한 유혹이나 현타가 오게 되는데 그걸 이겨내려면 일상 속의 재미를 찾아야 하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저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일입니다. 이때는 신용카드도 사용했고 지금처럼 야광이 모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돈을 모으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절약을 통해 작정하고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광이 모드를 3년 전으로 대입하면 연간 저축률은 8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혼부부라서 고정비가 많이 들긴 하네요. 4월달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신혼부부 결산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야광인의 가정은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